통번역가이자 10년 살면서 방송 코디네이터도 하고 그 덕분에 좋은 곳들도 많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여행 사진도 찍고 있는 유재마라고 합니다. 통번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통번역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탈리아어가 저한테는 영어보다 쉽고 이탈리아어가 따로 있나요? 네. 불어가 아니라 이탈리아어가. 네, 그러니까 라틴어 계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탈리아어,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에서 좀 비슷해요, 그 언어들이. 제가 네. 이태리어로 스페인 친구랑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서로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행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탈리아의 매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탈리아에 10년 살면서 방송 코디네이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방송에서 제일 좋은 곳을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덕분에 좋은 곳들도 많이 다녀왔어요. 잠깐 돌발질문. 이탈리아 수도는? 이탈리아 수도? 나폴리? 나폴리는 피자 아니에요? 피자죠. 그래요? 네. 피렌체 아니에요? 로마. 그러니까 오늘 배우잖아요. 이거 다 잘라야 돼. 네, 로마 제국에서 내려오면 로마. 근데 예전에는 그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피렌체 왕국이 있었고 또 나폴리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1870년인가 사보이아 왕족이 통일을 하면서 사실 이제 이탈리아 공화국이 됐는데 그 사보이아 왕족이 토리노에 있었어요, 원래.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첫 수도는 토리노였어요. 그리고 기후는 어때요? 거기가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랑은 좀 다르다고 들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건조해요. 건조해요. 네, 그러니까 온도는 더 높고요. 이제 거의 뭐 40도까지 갈 정도. 근데 이제 굉장히 더울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습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습하면 괜히 더 찝찝하죠. 이탈리아는 반대로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좀 더 습하거든요. 야. 그럼 이탈리아 신기하다. 여름에 가도 되게 안 덥겠다. 뽀송뽀송하게. 그러니까 덥지만 뽀송뽀송하죠. 그러니까 질질하죠. 그늘에 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신기해요. 네, 이제 해가 있으면 조금 아무래도 뜨겁고. 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네. 물에 많이 들어가서 많이 이제 물놀이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다이빙도 많이 하시고. 네. 네. 가고 싶다. 진짜 이탈리아 너무 매력적이에요. 지금 벌써 여행 갔다 왔어요. 이탈리아의 매력은 네. 뭐가 있을지 한번 이탈리아는 정말 매력이 많은 나라예요. 네. 이탈리아는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하나의 국가지만 네. 그 도시국가에서만의 그런 특성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항상 이탈리아는 정말 축복받은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날씨도 일단 너무 좋고 네. 기후뿐만이 아니라 거기서는 나오는 그런 그 식자재들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올리브유도 그렇고 지중해 음식이 그렇게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식자재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들은 다 건강식이고 사실 이탈리아 음식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 헤비하다 약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네.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에요. 이탈리아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반도로 되어 있어서 네. 바다도 삼면으로 되어 있고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랑 비슷한 어떤 기후의 지형 네. 이런 게 있네요. 네. 반도국가. 반도국가 그리고 알프스 하시면 어디가 먼저 생각나세요? 스위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알프스는 산맥이고 유럽 5개국에 걸쳐서 있는 산맥이거든요. 스위스가 워낙에 예전부터 여행 프로모션을 너무나 잘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알프스 하면 사람들이 이제 스위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알프스는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슬로베니아까지 걸친 산맥입니다. 근데 사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곳이 이탈리아예요. 진짜요? 네. 그 스위스에 저희가 굉장히 물가가 높다 보니까 맞아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가기보다는 그러면 알프스 산맥이 연결되어 있는 이탈리아로 가는 것도 또 한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스위스에서 국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탈리아 살면서 스위스 국경을 넘어가서 일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물가 차이가 크고요. 완전 꿀팁. 와. 그리고 이제 2026년에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겠네요. 조만간이네요. 네, 곧 이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코르티나가 바로 알프스 산맥이 돌로미티 산인데 그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 산맥이 있는 곳이구나. 네. 거기서 하는구나. 네, 그 음식, 네. 그 뭐 지형이나 기후, 네. 그리고 예술, 문화, 와, 다 있네요, 이탈리아는. 네. 이탈리아는 정말 보석 같은 나라인 것 같아요. 아, 또. 네, 북동부에는 그 돌로미티 산맥이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알프스. 거기는 코르티나 산페조 여기가 이제 올림픽 2026년에 열리기도 하지만 1956년에도 올림픽이 열렸던 곳이고요. 동계올림픽이. 그때 이 동계올림픽이 왜 유명했냐면 처음으로 전 세계에 TV 방영이 됐었어요. 아. 그래서 이게 최초로 방영된 그 동계올림픽이다 보니까 코르티나 산페조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로 알려졌었고요. 아. 이탈리아는 워낙 소도시가 유명하잖아요. 코르티나 단페조뿐만이 아니라 그 작은 소도시들이 있고요. 소도시 방문과 더불어 돌로미티 산은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프스에서 내려온 빙하가 이제 호수를 이룬 건데요. 거기는 까레짜 호수, 뭐 미주리나 호수 이런 등등의 아름다운 호수들이 있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네. 와, 물 색깔이 너무 네, 예쁘다. 너무 아름답죠. 와, 이게 본인이 호수예요. 찍으신 직접 거예요? 네. 이게 와. 호수예요. 돌로미티 호수. 그림 같다. 돌로미티 산. 와. 이건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으로 와, 사진전을 했었거든요. 그때 만든 야, 포스터이고. 사진, 여행하시면서 이렇게 예쁜 네. 사진을 찍으시고. 와. 그러니까 돌로미티는 사계절 다 방문하기가 좋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트레킹, 하이킹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많은 그 바이커들이 좋아하는 곳이래요. 오. 겨울에는 스키 이제 타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에 많은 재벌들이 많이 가신다고. 스키 타러 또. 네, 야. 알고 있습니다. 자연 경관이 너무 좋고 네. 눈도 이제 인공 눈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여기 너무 유네스코 멋있네요. 문화재에도 이제 등재가 됐고, 클리프 영화 아시죠? 많은 영화를 촬영한 곳이기도 해요. 네. 알프스는 진짜 뭔가 스위스의 전유물 같았는데 네. 이탈리아가 그동안 억울했겠어요. 네, 이렇게 그렇죠. 아름다운데.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항상 억울한 게 좀 많죠. 왜냐하면 와인도 이제 약간 프랑스에 밀린 면이 있는데 사실 네. 이탈리아 와인도 프랑스 와인 못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케팅적인 면에서 이탈리아가 조금 단점이라면 네, 조금 뒤처졌다. 네, 그럴 수 있죠. 가보고 싶다. 진짜 궁금하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로미티에서 조금 내려오면 가르다 호수가 있어요. 다르다. 네,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 북쪽에는 큰 호수가 동쪽으로는 가르다, 꼬모, 그리고 마조레 호수가 있어요. 마조레 호수. 네, 근데 이제 가르다 호수가 사실 가장 큰 호수여서 네. 그 지역별로 가르다 호수에는 독일 사람들이 휴양을 많이 와요. 그래서 가면 독일어를 많이 들을 수 있는데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휴양을 많이 오고 그 옆에 이제 꼬모 호수가 있고 마조레가 있는데 마조레는 이제 크다는 뜻인데 사실 크기로는 가르다 호수가 제일 크다고 해요. 그리고 가르다 호수에는 시르미오네라는 이제 작은 소도시가 있는데 네.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전에 이제 귀족들이 이제 있었던 그런 도시이죠. 북동 쪽에는 또 많은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력이 많은 소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 서울, 부산 이런 큰 맞아요. 대도시 중심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탈리아는 굉장히 로마가 수도지만 로마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어. 문화적인 건 어떻게 보면 집중되어 있을 수 있지만 네.
많은 소도시에 그 소도시만의 음식들이 있고 그 소도시만의 문화가 있고 그리고 소도시만이 가진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북동쪽은 이제 말씀드린 돌로미티에서 내려오면 가장 큰 소도시 중에 하나가 베네치아. 베네치아. 네, 베네치아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아니까. 네, 제가 아니어도 베네치아 치시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맞아요. 네, 네. 베네치아를 넘어가서 네. 옆에 이제 베로나가 있는데 이 베로나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죠. 어머, 낭만적이야. 네, 근데 도시 자체가 정말 낭만적이에요. 베로나 사진을 준비했는데 베로나는 밤낮으로 다 예뻐서 야경도 예뻐요. 우와. 그냥 느낌 자체가 굉장히 로맨틱하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는 베로나 원형극장이 있어서 저 이제 오페라 축제가 열려요, 매년 여름에. 우와. 근데 작년이 1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100주년 그 베로나 오페라 이제 축제가 있었고 진짜 유서 깊다. 네. 100주년이라니 축제가. 근데 그 원형극장이 워낙에 소리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마이크가 없이도 오페라를 하면 굉장히 잘 들리더라고요. 제가 한 번 갔었는데 진짜 너무 가보고 싶다. 버킷리스트 하나 추가했어요. 꼭 가보세요, 정말. 제가 살면서 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가 베로나 오페라 축제를 본 거였어요. 오페라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하기도 한지 잘은 모르지만 근데 네. 거기에서 보는 거랑 네. 기존에 우리가 극장에서 듣는 그런 오페라랑 너무 차이가 달라요. 네, 왜냐면 울리는 소리 자체가 네, 맞아요. 혹시 오페라의 어떤 그 근원지가 이탈리아이거나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오페라의 우와. 근원지는 사실 이탈리아죠. 오. 오페라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많은 오페라 곡들이 이탈리아어로 쓰여있고 네. 오, 솔레미오? 뭐 이런 것도. 오는 이제 감탄사고 솔레가 태양, 네. 미오가 나의, 오 나의 태양 아. 이란 뜻이죠. 아. 네.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이탈리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탈리아의 문화가 굉장히 밀접하네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네. 북서부 쪽은 서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북서부도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 국경이 이제 산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프스 산맥으로 서북쪽은 프랑스가 있고 서남쪽은 이탈리아. 아. 그리고 이제 중부가 스위스, 오스트리아, 더 이제 동쪽으로 오면 슬로베니아까지. 사실 그 스위스,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까지는 남쪽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 나라들을 걸쳐서 국경에 이제 알프스 산맥이 있는 거고요. 북서부에는 몽블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몽블랑. 빵이요. 빵. 빵. 하얀색. 캔 이런 거 말고. 네네.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황했나 봐요. 주인이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빵이라고 아니요,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몽블랑이 이제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몽블랑이라는 산인데 프랑스 국경과 이탈리아 국경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몽블랑이 불어오고요. 이태리어로는 몬테비앙코라고 해서 몬테비앙코. 몬테 산이란 뜻이고 블랑 비앙코는 흰색 하얀이란 뜻이어서 하얀 산이란 뜻이에요. 10m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잖아요. 항상 그 설산이에요. 눈이 덮여 있어서 만년설. 네, 만년설 그렇죠. 이 영상을 보니까 네. 케이블카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그렇죠. 네, 너무 아름다워요. 그 눈에 다 못 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영상이 너무 협소해가지고. 사진 어때요? 가고 직접 싶다. 보면? 사진을 찍는데 그 느낌을 담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게 몽블랑이에요. 야, 여긴 여름에 간 거고 이건 겨울에 갔는데 우와, 그래도 눈이 있어요? 네, 눈이 있죠. 우와. 그래서 우리나라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너무 우리나라도 다르죠. 너무 화려하고 그런데 저기 자연경관은 좀 이제 좀 이색적인 그런 면이 있네요. 근데 제가 몽블랑 몬테비앙코 가셔서 추천드리는 거는 스파가 있어요. 그 설산을 바라보면서 스파를 하는 그게 정말 굉장히 힐링이 되고 와. 이건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우와. 사실 몽블랑을 한 4번 정도 갔는데 네네. 처음 갔을 때 그 4,000m의 위험을 모른 거예요. 여름이니까 4,000m. 반팔에 이렇게 핫팬츠를 입고 갔다가 저체온증 안 오셨어요? 얼어 죽을 뻔. 와. 와. 혹시 뭐 고산병 이런 건 없었을까요? 저는 여기선 없었어요. 사실 융프라우 갔을 때는 있었는데 몽블랑이나 돌로미티에서는 한 번도 느낀 적은 없었어요. 오. 야, 그 대자연이 정말 너무나 화려하고 그쵸. 가보고 싶네요, 진짜. 아.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탈리아 공화국의 첫 번째 수도였어요. 네, 몇 년 안 하긴 했지만 한 2년 정도. 근데 이제 그만큼 토리노에는 문화적이나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집트 박물관도 있고요. 오. 그리고 이제 토리노 왕궁이 있는데 사보이아족가 워낙에 그 프랑스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네. 그 왕궁이 베르사유 궁전만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베르사유 네. 궁전은 이제 크기면으로 굉장히 크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기로 네. 이집트며 뭐 프랑스며 굉장히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았나 봐요. 이집트 박물관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예전에 도시국가였고 워낙에 유럽과 그 중동 사이에서는 전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 유물들도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시면 그런 볼거리들이 있는 곳이에요. 또 토리노는 피아시나 란차 이런 들어보셨죠? 자동차.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는 독일. 아 그래. 지금 발음이 너무 좋아서 아, 네. 제가 못 알아들었을 피아트. 수도 있는데 피아트 네. 안 좋게 좀 발음해 주시면 알아들을 것 같아요. 피아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아트,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란차 이런 자동차들 그런 회사들이 있는 곳이 토리노고요. 토리노는 이탈리아 상공업의 중심지죠. 네, 그래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규모로는 한 이탈리아에서 세 번째 정도 네, 그런 큰 도시고요. 그러면 그 자동차 같은 것들이 있으면 뭐 박물관 같은 것도 있어요? 자동차 박물관도 있어요. 오, 슈퍼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자동차 디자인이나 자동차 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토리노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세요. 맞아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토리노에 이제 토리노 공대가 있는데 음. 거기가 이제 또 유명하고요. 어. 진짜 이탈리아가 저도 이제 홈쇼핑에서 방송하다 보면 네. 공업 이 상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패션이나 그렇죠. 그런 쪽으로도 굉장히 디자인이 화려하고 네. 뛰어나잖아요. 네, 그런 네, 농담 있잖아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거지들도 옷을 잘 입고 잘생겼다. 사실 거기 동의하진 않아요. 아, 왜냐하면 네네. 이탈리아 거지들은 대부분 외국인이 많아요. 이탈리아 사람보다도 원주민이 아니라. 사실 이탈리아가 좀 굉장히 너그러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북아프리카 난민들, 그런 중동에서 오는 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동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집시가 이제 동유럽에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한 번 정말 멋있는 거지 아저씨를 본 적이 있는데 직업 아니야? 아니 그분은 근데 사실 처음이었어요. 왜냐면 보통은 다 정말 외국인이고 그래서 집시들이 막 그렇게 네. 잘생기거나 옷을 잘 입진 않아요. 허름하고 이런데 네. 그분은 거기에 쓴 걸 보니까 나는 60살이고 배가 고프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정말 옷을 너무 잘 입었고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60살 거지인데도. 아니, 거지가요? 저분이 진짜 거질까? 근데 너무 이상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은 딱 한 번 있었고 웬만해서는 보통은 이제 네. 외국인이 많다. 네. 네. 토리노에서 조금 내려오면 제노바라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이제 발견할 때 제노바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노바 항구가 굉장히 유명하고 제노바에서 조금 내려오면 칭queテ레라는 곳이 있는데 칭queテ레 칭퀘테레. 칭que가 이탈리아로 다섯이란 뜻이고요. 테라가 땅인데 복수로 테레예요. 그렇기 때문에 5개의 땅, 5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거기 뭐가 유명해요? 칭queテ레는 해안에 있는 마을로 이제 아름답고 거기서 이제 휴가를 많이 가세요. 근데 한국 분들이 유난히 칭queテ레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5개의 마을을 기차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이킹을 거기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얼음에 이제 수영하기도 좋고, 그리고 페리를 타고 배를 타고 이제 그 마을을 다 가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쪽 이제 지중해 쪽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을인 거죠. 지중해 바다, 에메랄드빛. 우리 여성분들 너무 좋아하겠다. 우리 로망 남자분들은 아닐까요? 또 이제 자동차 박물관도 있으니까 가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 그렇죠. 예. 국수업의 매력이 많네요. 네. 남부는
일단은 남동부 쪽부터 먼저 가면 네. 남동부는 이제 폴리아주라고 있는데요. 폴리아주의 이제 주도는 바리이고 그 밑에 알베로벨로 그리고 폴리냐노 아마레 마테라라는 도시들이 있어요. 예. 그 폴리아가 사실 어디까지 연결돼 있냐면 장화굽 있잖아요. 네네. 장화굽까지 연결된 네, 그 주인데 폴리아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나라 보면 약간 전라도 같은 느낌? 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워낙에 미식의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 미식의 나라에서도 또 미식의 도시로 유명한 곳들이에요. 좀 오. 맛집하면 전라도인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음. 이제 전라도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은 사실 발견이 안 된 곳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폴리아도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굳이 이제 전라도 같다고 표현을 한 건데 네. 제가 거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곳은 폴리냐노 아마레라고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네. 작은 소도시인데 정말 거기야말로 아드리아해의 에메랄드빛 바다와 그리고 그곳에 그 다이버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곳이에요. 해안 절벽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네. 다이버들이 가서 이제 다이빙하기 좋은 그런 곳이고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게 혹시 그 동굴 레스토랑 들어보셨어요? 동굴 레스토랑은 못 봤고 동굴에서 막 다이빙하고 하던데. 다이빙도 하고요. 네네. 동굴에 레스토랑이 동굴에 있어요? 레스토랑도 있었어요? 여기는 사실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아, 그래서 유튜버들이 못 찍는구나 그거.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방송이 한 번 돼서 알베르토 몬디가 한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우와. 여기 이렇게 바다색이 너무 예뻐. 여기가 레스토랑이에요. 아, 이걸 못 봤구나. 네, 동굴 우와. 안에 아, 실제로 음식을 팔아요? 네네. 어머. 야, 여기서 사람들 빼곡해요. 인생 식사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맛도 있었고요. 네. 와. 황홀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정말 이렇게 황홀한 느낌? 그래서 근데 예약하기 힘들어서 미리 예약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소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또 숙박하는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예. 오히려 이탈리아는 그런 관광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하나 웃긴 얘기를 해드리면 이태리어로 알베르고가 호텔이라는 뜻이에요. 알베르고요? 네, 알베르고. 근데 이제 호텔마다 알베르고라고 써 있으니까 어떤 한국분이 저한테 오셔서 그런 거예요. 아, 여기는 알베르고라는 체인이 유명한가 봐요. 체인점인 줄 알았구나. 네. 근데 알베르고는 체인이 아니라 호텔이라는 거. 아, 다 똑같은 줄 알았겠다, 그럼. 네. 어, 그런 호텔이나 숙박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와, 걱정 안 해도 여기는 되겠네. 진짜 네. 오션뷰에 동굴에 해식 지형에 그럼 너무 완벽한데요? 너무 완벽하죠. 그러니까 제가 간 건 아니지만 뭐 젤라또도 있고 네. 그 해양 시푸드 같은 것도 엄청, 네, 시푸드가 너무 신선하죠. 칩 같은 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탈리아는 사실 북부와 남부의 경제 상황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북부는 이제 상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고 사실 물가가 좀 더 비싸요. 근데 이제 남쪽은 아무래도 농업이 더 발달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물가가 싸서 정말 착한 가격으로 배불리 그러니까 물론 이 레스토랑은 좀 비싸요. 네, 왜냐면 여기는 아무래도 레스토랑이 이제 호텔과 같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드시기에는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잘 드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폴리냐노 마레 근처 조금 더 내려가면 알베로벨로라고 있어요. 알베로벨로. 네, 이름이 좀 독특하죠. 네, 알베로벨로는 하얀 집들이 많은 곳인데 그 집을 트롤로라고 하고 트롤로가 이제 단수고 복수는 트롤리라고 하는데 트롤리. 거기는 스머프 마을로 유명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얀 집들이어서 그런데 이게 민속 가옥이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었고 왜 그런 집을 지었냐면 예전에 영주가 그 집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집세를 물지 않으려고 이제 그쪽에 감실 나오면 바로 집을 철거할 수 있는 네. 그런 가옥을 만들다 보니까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트롤로가 이제 유명한데 지금도 그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왜 하얀색인 거예요? 되게 철거하기 쉽게 건설하기도 쉽고 그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 썼던 자재 같은 네, 자재가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머프 마을 네. 가보고 싶다. 그러면 왠지 신기하더라고요. 아기자기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엄청 아기자기해요. 거기에서 이제 뭐 닭도 키우고 뭐 당나귀도 키우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전부터. 너무 예쁘죠? 우와, 되게 분위기 아니 좋다. 이런 감성들이 너무 좋아. 이렇게 네. 꽃을 이렇게 그쵸. 뭔가 그쵸. 신전 예쁘게 같아요. 네, 이렇게 이탈리아는 딱 워낙에 그런 꽃을 장식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네. 느낌이- 파란 하늘과 대비돼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어떤 사진을 찍어도 인생 사진이 나오는 한동안 자연과- 여기서 찍은 사진으로 계속 프로필 사진을 아. 했었는데 거기서 뭐 사진 찍기만 하면 인생 사진. 그렇죠. 왜냐면 다 반사판이잖아. 맞아요. 어디서 찍어도 네.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 아래에는 이제 마테라라고 아까 말씀드린 곳은 마테라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촬영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돌집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돌집. 유네스코에도 등재가 됐었고 네. 사실 그곳에 가면 굉장히 예쁜 성당들도 많고 워낙에 이탈리아는 예쁜 성당들이 많지만 그곳에선 또 다른 독특한 예전 로마 제국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감성이 있는 곳이죠. 그게 그 돌을 파내서 만든 집이죠? 아, 돌을 파내서요? 네. 집에 들어가서도 보면 정말 그 돌 안에 들어와 있는 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인 곳들이 많이 있어요. 숙박시설에서도. 독특하다. 숙박도 그런 네네네. 시설로 돼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알베로렐로도 트롤로에서 숙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 네. 문화가 진짜 독특한 것 같아요. 같은 이탈리아에서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이다.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영화에서 진짜 대지가 쫙 펼쳐지잖아요. 네. 거기 배경이 네, 그렇죠. 맞죠? 네. 야, 그 눈으로 보면은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쵸. 가보고 싶어. 사실 굉장히 아쉬운 게 이곳도 사진에 그 감성 그대로 담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자기가 보는 게 최고죠. 네. 사진으로 제가 사진을 봐도 찍었는데 몰라요.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아. 그래서 좀 아쉬웠던. 네. 그 정도로 아름다운. 네. 지금 이제 남동의 아드리아를 봤다면 남서부. 네. 네, 남서부 남서부. 지중해 쪽으로 가면 아말피 코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곳 1위로 선정이 된 곳인데요. 1위요? 네. 그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 아까 제가 사실 칭케테레 말씀드렸었잖아요. 칭케테레를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가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네. 칭케테레와 아말피 코스트를 가야 되면 어디를 가야 되냐? 북부에 있는 이제 해안과 남부에 있는 해안인데 다른 점은 북부는 아무래도 도시 느낌이 좀 더 나고요. 아, 남부는 조금 더 자연 느낌이 많이 난다? 네. 굳이 표현을 하자면 네. 그래서 그 아말피 해안은 정말 아까 제가 그 동굴에서 식사했을 때 되게 황홀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말피 해안에 가면 또 다른 황홀감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가보고 싶다. 제 목표는 이제부터 이탈리아입니다. 소렌토는 또 레몬이 유명해서 레몬 리조또도 유명하고요. 레몬 리조또요? 네, 그리고 이제 침이 저도 고이네. 일하러 갈 건데 올해 처음으로 제 1회 K-드라마 페스티벌이 열려요, 소렌토가. 거기서요? 네. 신기하다. 네, K-드라마가 지금 유럽에 많이 이제 알려져 있고 이탈리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소렌토에서 이제 처음으로 기획을 해서 하게 됐어요. 이야, 우리나라 한류 그러게요. 대단합니다. 와, 이탈리아까지. 야. 네. 근데 이제 아말피 코스트에는 그 아말피 해변뿐만이 아니라 포지타노라는 도시가 있고요. 포지타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포지타노가 우리나라 광고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오. 그리고 포지타노, 그리고 소렌토에서 배를 타고 가면 카프리섬 들어보셨죠? 음료수요. 소렌토는 이제 자동차고.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알려져 있죠. 익숙한 이름. 카프리에서 조금 더 배를 타고 가면 이스키아라는 섬이 있어요. 이스키아는 온천으로 유명한 섬이고요. 예전에 독일 총리셨던 메르켈 총리가 너무나 애정했던 여름마다 휴가를 오셨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키아 섬에 이제 네. 그 정도로 독일 사람들도 많이 오고 네. 사실 이탈리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좋은 곳은 독일 사람이 가는 곳이다. 아. 독일 사람들이 사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유럽에서 잘 사는 곳이지만 독일에는 그런 기후와 그런 음식이 없어서 독일 사람들이 이탈리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독일 사람은 아까 그 북부에 어디? 가르다우수. 가르다. 네. 이건 체크해놔야 돼. 네. 가르다우스. 아, 근데 이스키아 진짜 섬. 취향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카프리섬은 좀 더 작은데 네. 작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아기자기한 그런 멋이 있어서 네. 제가 또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카프리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광고도 많이 찍었고 셀럽이나 연예인분들도 많이 가셔서 인스타에 많이 올리셔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페리를 타고 가야 돼서 사실 저는 카프리에 2번 가봤는데 배멀미를 조심하셔야 아, 돼요. 배멀미. 배를 얼마나 타요? 소렌토에서는 한 30분 정도였나? 짧은데. 네, 배가 작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좀 있나요? 네, 저는 처음으로 거기서 배멀미를 해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사실 그 나폴리부터 원래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오히려 거꾸로 말씀드렸는데 네. 나폴리에서 보통 많이 시작을 해요. 나폴리 들어보셨죠? 나폴리, 예. 나폴리 피자요. 그렇죠. 네. 나폴리 그 말게리타 피자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 말게리타 피자가 말게리타 여왕의 선사가 돼서 이름이 말게리타가 됐어요. 이전에 사보이아 왕국에 그 말게리타 여왕이 있었는데 말게리타 왕비에게 이탈리아 국기 색깔이 빨간색 토마토 그리고 하얀색 모짜렐라 치즈. 모짜렐라 치즈가 또 나폴리에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바질의 초록색. 어머, 다 들어있네. 네, 그렇게 해서 말게리타 피자를 만들어서 선사를 해서 말게리타 피자가 되었어요. 나폴리야. 피자 먹고 싶네요. 식도락 여행 걸로 가야 네, 돼. 그렇죠. 나폴리가 정말 미식의 도시죠. 사실 미식의 도시가 많은데 나폴리가 그중에 이제 피자나 그런 스트리트푸드가 사실 피자도 예전에 스트리트푸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밥 같은 느낌이죠, 사실. 오, 세상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미국식 피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좀 자극적이고 그런 피자보다는 좀 건강하죠. 건강하죠. 네, 어. 그렇죠. 이탈리아가 또 뭐 치즈, 네, 와인? 모짜렐라, 네. 올리브가 다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가 좋다 보니까 올리브 오일이 정말 좋은 올리브가 많이 생산이 돼서 네, 올리브 오일이 많아요. 그래서 나폴리와 그 나폴리 옆에 폼페이도 이제 폼페이 신전. 들어보셨죠? 네. 폼페이가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해서 네, 거기가 멸망한 곳이잖아요. 맞아요. 원래 나폴리 귀족들이 휴가를 많이 가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었고 네. 1700년대에 다시 재건을 한 도시죠. 네. 아. 화산재 때문에 네. 그대로 굳은 어떤 맞아요. 흔적이 다 있다고 되게 슬픈. 네, 가면 네. 마음이 정말 굉장히 마음이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네, 화산재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북부부터 남부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본인이 추천했을 때 여기는 한번 진짜 가봐라. 만약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경로로 네. 이탈리아를 가는데 꼭 볼 곳만을 추천해달라고 하신다면 네. 저는 로마인을 해서 로마를 한 2박 정도 하시고 네. 나폴리로 가셔서 나폴리에서 아말피 코스트를 꼭 보시고 아. 나폴리에서 기차를 타고 피렌체로 가셔서 피렌체에서도 1박 2일, 2박. 피렌체는 사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루만 머물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하루만 보기에는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르네상스를 꼽히는 곳이 사실 피렌체고 네. 거기에는 그만큼 많은 문화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 유산들, 박물관. 피렌체는 적어도 이틀 정도는 적어도 이틀. 피렌체가 그 냉정과 열정 사이를 촬영한 곳이잖아요. 네. 우와. 두오모 성당.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오모에 꼭 올라가 보시고. 근데 사실 두오모는 이탈리아어로 돔이라는 뜻이고 주교자 성당을 두오모라고 해요. 그래서 두오모는 각 지역마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피렌체 두오모죠. 사실 그 영화 덕분에 피렌체 두오모가 워낙 유명해져서 두오모는 이제 피렌체에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 피렌체에 갔다가 베네치아까지 보시고. 이야. 네네. 그리고 밀라노 아웃. 아. 네. 쇼핑하나요? 밀라노? 쇼핑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 이제 기본 코스, 그러니까 안 가보신 분들에게 드리는 기본 코스. 좋은 코스다. 다 적어놨어요.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네. 일단은 안 가보셨으면 여기서 맛보기라도 정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이탈리아 여행할 때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점, 네, 맞아요. 주의할 점 뭐 그런 건 또 없을까요? 소매치기. 아, 그쵸. 당하신 적 있으세요? 있어요. 아니, 저는 제가 10년을 살면서 사실 한 번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부를 하고 있었어요. 난 소매치기 당한 적이 없다. 이탈리아가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니다. 좀 제가 그때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를 놓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후사정이 있어서 가방 안에 이제 장지갑이 있었는데 집에 와서 가방을 딱 열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 쏙 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 조심을 해야겠구나. 왜냐면 제가 미국 가서 그렇게 나는 한 번도 소매치기 당한 적이 없다. 아하, 이 소매치기가 항상 이거를 네. 딱- 자신만만하셨는데. 근데 없어진 거예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언제 가져간지 모르겠어요. 소매치기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가방에 넣어갈 수도 없고. 네.
그냥 복대 차셔도 되고요. 앞으로 매는 거죠. 네, 그쵸. 옷 안에. 옷 안에. 네, 이제 저는 그때 그 열려있는 그 쇼퍼백 같은 거였는데 네. 항상 지퍼 있는 그런 백을 이용하시고 가방을 앞으로 메고 그리고 사실 제가 10년 동안 소매치기를 안 당했던 건 어떻게 보면 전 현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니까 저는 거기 있어서 관광객처럼 보이지 않아서 더 어떻게 보면 타깃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순간에 제가 캐리어 2개 정신없어 보이는 거 관광객 스타일. 네. 그게 있었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탈리아 문화 중에서도 좀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탈리아 네. 문화에서 다른 문화 차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저녁 식사 굉장히 빨리 하시잖아요. 네. 저녁 식사 몇 시에 하세요? 5시. 이렇게 빨리 하세요? 오. 5시면 아직 퇴근 시간도 그쵸. 전인데. 몇 시에? 아, 물론 퇴근 안 하잖아요. 남편 퇴근 시간이 한 6시니까 그쯤에 식사를 그쵸. 준비하죠. 네. 제가 이탈리아에서 그 대학을 다닐 때 음? 같이 살던 친구들한테 6시에 밥을 먹자고 하면 우리 할머니도 그 시간에 안 먹는다고. 오? 몇 시에 먹어요? 몇 시에 드세요? 보통은 8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탈리아 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8시에 레스토랑의 문이 여는데 6시부터 저녁을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탈리아에는 아페리티보라는 문화가 있어요. 아페리티보가 식전주를 마시는 문화인데 6시에 보통 식전주를 마시면서 핑거푸드를 먹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항상 이제 이탈리아 문화는 스탠딩이죠. 진짜 서서요? 네, 이탈리아에서는 커피도 서서 마시잖아요. 바에서. 이탈리아에서. 서서 먹으면 불편하지 않나? 서 있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파티를 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페리티보를 하고 핑거푸드를 먹으면서 음식보다는 이제 그 식전주를 마시는 거. 그리고 한 8시 정도에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거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탈리아 가셔서 그 레스토랑 6시 예약하려고 하신다. 그럼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사실 그 식전주를 한 6유로, 7유로 해요. 그럼 이제 10,000원 정도잖아요. 네. 거기서 1유로만 플러스를 하면 이제 음식을 뷔페처럼 그런 곳들이 있었어요. 우와. 근데 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꼭 이탈리아 문화를 따라야 되는 게 아니어서 학생이고 이제 별로 돈이 없잖아요. 네. 그럼 가서 식전주를 마시고 그 뷔페로 식사를. 배를 이것도 팁이네요. 그런 꿀팁이 있네요, 또.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자리세 뭐 이런 것도 있고. 자리세가 있죠. 네. 우리나라랑 자리세. 다른 점이 네. 네, 네. 이탈리아에는 식당에 가시면 다 자리세가 있어요. 이탈리아에는 그 식당들이 리스토란테 그리고 오스테리아, 트라토리아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뭐라고요? 리스토란테는 네네네. 레스토랑 그냥 근데 아, 레스토랑. 네, 좀 더 분위기가 있고 좀 더 가격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트라토리아는 좀 더 대중적인, 오스테리아나 트라토리아는 좀 더 이제 대중적인 식당인데 이 모두 자리세가 있어요. 레스토랑마다 다른데, 식당마다 다른데 이 자리세를 내면 어떤 경우에는 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에는 빵값을 따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자리세를 안 내도 돼요? 자리세는 거의 있어요. 웬만한 곳은. 약간 하다못해 그 네. 노점 카페 있잖아요. 네. 노점 카페도 거의 자리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3유로에서 5유로 뭐 더 인당이요? 아니면? 네, 인당. 인당. 아, 팁이랑은 다른 문화예요? 네, 팀 아, 그럼 문화는 팁- 오히려 없고. 아 팁은 없어요? 네. 팁이라 생각하면 오히려 편하겠네요. 근데 이제 리스토랑테라고 말씀드린 비싸다. 그런 곳에 가면 세르비치오라고 서비스 요금이 있는 경우는 물론 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팁인 거죠. 근데 이제 웬만한 곳에서는 팁은 없고 자리세. 네. 대비를 해야겠네. 네. 호텔에 가시면 도시세라는 게 있는데 도시세가 관광세예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네, 그래서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다 모두 다 1인당 1유로에서 뭐 3, 4유로까지 그 호텔 등급에 따라서 항상 도시세를 내셔야 돼서 도시세는 호텔을 예약하잖아요. 네. 체크아웃 할 때 따로 계산하게 돼요. 외국인만 해당되는 거죠?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관광객들에게. 네, 이런 걸 모르고 가면은 괜히 좀 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탈리아 오시는 분들은 예산을 책정하실 때 호텔비 플러스 네, 도시세, 식당비 플러스 자리세. 그렇죠. 아, 그리고 물도 우리나라는 이제 무료로 주잖아요. 네. 포함되어 있는데 물값이 따로. 물론 수돗물을 공짜로 마실 수 있어요. 밀라노로 왔는데 수돗물 먹을 수는 없어요. 화장실은 혹시?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레스토랑이나 길에서 이제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뭐 바 같은 데 들어가실 수는 있는데 네. 지하철역에는 돈을 내고요. 1유로씩.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야박해요. 정말 인심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바라는 게 이탈리아에 그냥 커피 마시고 이런 곳에 다 바라고 하거든요. 네네. 바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서 가겠다고 하면 그냥 뭐 크게 뭐라고 하는 데가 웬만해선 없어요.
있어요. 다른 도시들은. 근데 베네치아는 딱 갔는데 뭘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나와서 물 살게 그랬어요. 네. 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급해 죽겠는데 지금 1분 1초를 다투는데. 그래서 베네치아는 약간 인심이 좀 다르다는 거. 네.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아침마다 호텔에서 싸고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또 쇼핑을 또 하잖아요. 가가지고. 네. 그렇죠. 네. 무조건 해야죠. 뭘 사야 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왜 추천해줄 아이템이나 그런 거 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가시면 사실 올리브오일이나 발사믹 식초 꼭 구입하시고. 네. 아 맞아. 올리브. 네. 한국에서 사면 비싸요. 그리고 진짜 비싸. 한국에는 네. 아직까지는 사실 그 선택의 폭도 좀 좁고. 네. 이탈리아에서 올리브오일이나 발사믹 식초를 꼭 구입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요. 네. 발사믹은 이제 모데나께 워낙 좋고 네.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이탈리아가 명품 브랜드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죽이잖아요. 그렇죠. 가죽 제품도 좀 괜찮지 않을까? 가죽이 이제 피렌체 쪽이 유명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명품이 유명한 이유는 이탈리아는 장인들이 많이 있죠. 사실 또 우리나라와 다른 게 이탈리아는 가업을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모든 직업에 대해서 이제 정말 직업엔 귀천이 없다라는 네. 어떤 그런 걸 실천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곳에서는 가업을 입다 보니까 그런 장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탈리아 이제 북부부터 남부까지 또 추천해주는 곳을 속속들이 알아봤는데요. 또 이제 여행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알려주셨는데 책 갑자기 제가 네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책 소개 좀 간단하게 맞아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쓴 책은 사실 여행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네. 약간 포토 에세이처럼 해서 네. 이탈리아 배경으로 찍은 이제 책인데 이북으로 나왔고 네.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책을 이제 이제 다시 썼어요. 시작. 네. 이제 다시 시작. 예쁜 사진 여러분들도 네. 한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보석 같으신 작가님의 감사합니다. 보석 같은 추천 여행지로 이탈리아 각인이 되었습니다.